수많은 푸드 브랜드 광고와 그리고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드 커뮤니케이션 과잉의 시대, 창의적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푸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창의적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푸드 스토리텔링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 소비자의 미디어 사용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푸드 기업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 상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커뮤니케이션의 3요소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단어의 어원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원은 라틴어의 커뮤니스라는 데서 왔다고 합니다. 커뮤니스는 공유, 쉐어링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커뮤니케이션은 그 의미, 미닝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 메시지, 또 수신자 사이에서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런 관계를 공고히 하는 일종의 매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발신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전달의 방법이 바로 매체, 즉 미디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변수인 발신자, 메시지, 수신자를 커뮤니케이션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해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SMCRE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럴드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1948년도에 제안한 그런 모델입니다. S는 source, 원천을 의미하고요. M은 메시지, 즉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C는 채널, 즉 미디어를 의미하고요. R은 receiver, 즉 수신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고 중간에 공유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정보에 적합한 전달 사이에 많은 노이즈,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노이즈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 디지털 환경으로 바뀐 요즘 이 노이즈의 레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소셜 콘텐츠에는 푸드 관련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푸드 포르노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의 미학이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 시각적 즐거움의 한 형태가 되었고요. 사람들은 먹방, 술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 관련한 이미지, 비디오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소위 푸드 포르노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 이미지와 비디오, 특히 푸드에 관련한 이미지와 비디오는 사람의 감정 상태나 생리적 반응을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푸드 콘텐츠, 문제가 있죠. 또 푸드 산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많은 콘텐츠 중에서 우리의 푸드 브랜드를 어떻게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가가 커다란 난점일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변화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푸드는 모바일 선물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이나 뭐 기타 메신저를 활용해서 뭐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기프티콘의 상품들은 뭐 커피나 치킨, 기타 등등의 음식 브랜드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디어가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돼 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뉴미디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뉴미디어가 바로 컵라면의 뚜껑을 활용한 뉴미디어인데요. 2020년 컵라면 자체가 아주 재미있는 광고 플랫폼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이 있는데요. 면이 익는 동안에 3분 동안 컵라면을 봐야 되는 그런 소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3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광고들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본 SMCRE 모형에서 채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푸드의 용기가 채널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바일 미디어가 득세하고 있지만 기타 니치 채널도 탄생하고 있다고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들이 탄생하고 있고 푸드 콘텐츠가 과잉한 상태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복잡 스토리 환경, 컴플렉스 스토리 인바이러먼트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스토리가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확산하는 현재 환경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24시간 내내 수많은 광고 콘텐츠에 함몰되어 있죠. 이런 카오스적인 스토리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의 브랜드를 전달할 수 있을지 정말 챌린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린 첫 번째 위기, 스토리 프로덕션의 위기, 스토리 생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스토리 환경에서 제한된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한테 새로운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창의적인 형태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에만 노출하는 셀렉티브 익스포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이 잠시 책을 덮어두고 오늘 본 광고 중에 기억나는 광고를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요청을 받으면은 광고를 기억해낼 시청자분이 과연 있을까요?